얼마 전 집행유예로 풀려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그런데 이번에는 또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발을 당했는지 뉴스톱10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황스택 기자. 네. 자, 이 3남매가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장이 어제 접수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지금 이 고발 사건을 지금 아시려면 네. 이 사이버 스카이라는 이 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아, 이 회사 사이버 스카이. 네. 예. 도대체 일반인들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기도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이런 회사인데요. 이거는 네. 사이버 스카이는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면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그러니까 비상장이라는 얘기는 어떤 증권의 감독 당국에 어떤 것들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3남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기내에 가면 내릴 때쯤 되면은 항공 승무원들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자 지금 뭐 승객분들 면세 담배, 면세 상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이런 걸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사이버 스카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면세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의 지분을 3남매가 다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었나 보네요. 이 3남매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매출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는 16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좀 시간이 흐른 뒤에는 42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 약 26억 원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진 계열사와 수의 계약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수의 계약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아니라 이쪽 회사에다 아예 그냥 일감을 좀 몰아줬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현행 법상으로도 상당히 금지가 돼 있는데요. 현행 법상 공정거래법상으로 지금 보면 이런 대기업 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이 지분을 이렇게 몰아준 회사에 할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지금 위반이다. 이런 게 나와 있고 예.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기업, 특히 이 대한항공의 사이버 스카이 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사관을 보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3남매가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다. 자,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이거 배임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그 실적을 인사고과에까지 반영을 해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고발한 분들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럼 승무원들이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 너무 박정원 앵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소인 고발인 차이가 있을 때 직접 고소를 하게 되면 예. 신분이 드러나고 지금 회사를 상대로는 지금 직접 소송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제 회사 소속원으로 힘들기 때문에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대신해서 고소를 한 건데요. 예.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항공 승무원들이 이거의 판매 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회사의 제품 실적을 잘 올려야 자기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러네요. 모순적인 구조가 있고 더 웃긴 것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면세품이 도난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판매를 담당하고 있던 항공사 승무원들이 본인의 월급에서 그것을 다 배상까지 해야 되는. 그렇군요.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런 많은 자괴감이 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족과 지인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입수한 이 고소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인데 대한항공이 일단 고발이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이 3남매가 고발이 됐는데 이 배임 그러네요. 불법 노동력 착취를 했다고 해서 대한항공을 고발을 했고 또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이 3남매 횡령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고발이 가능한 내용인지 좀 분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이버 스카이죠. 예. 거기서 그냥 대한항공에다가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 사이버 스카이하고 대한항공 사이에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도덕적으로 물론 나쁘죠. 그렇지만 이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횡령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 대한항공 승무원들, 특히 여승무원들, 왜 기내에서 물건 파는 승무원들, 예.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위반이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일에 이 대한항공 승무원들에게 이걸 팔 의무가 전혀 없는데, 항공에서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억지로 팔게 했다.
이런 형법상의 강요죄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묵시적이라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파는데 동의를 했다. 억지로라도 하여튼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는데 이게 대한항공 승무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승무원들은 보면 뭐 기내식 날라주고 이런 게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물건 파는 건 사실 고유 업무가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유 업무 외의 걸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 내용을 제보해 주신 분이 이 고발인입니다. 이 고발인이 저희 사실 뉴스탑10 카카오톡 친구여서 이 카카오톡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오늘 뉴스로 단독으로 소개를 해 드리는데 제가 이 고발인과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고발을 하게 되셨는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였고요. 또 그 안에 승무원 가족이나 지인들이 제법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서 식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자 해서 저희들끼리 서명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내용. 그런 판매량 때문에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쳐서 불이익을 받은 승무원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죠. 속상한 얘기들. 또 3남매가 그럼 피고발인이 된 건가요? 대한항공하고 3남매요. 자,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이번 질문 여상원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으로 성장했고 국호를 사명했어서 국가적 신용을 얻은 기업입니다. 조 씨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이 10% 정도인데 이렇게 기업을 자신들의 왕국처럼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올해 작년부터 대한항공이 유독 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래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다만 이제 국호를 사명해 쓴 건 아니죠. 예. 국호를 사명해 썼다 그러면 대한민국 항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국호를 활용해서 대한 국가적 국호 신용도를 중에 얻었다. 일부분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저 대한항공이 예전에 국영항공사에서 예. 그 조중훈 회장 그 선친께서 그 불화받은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체면 위신을 위해서도 좀 더 그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이나 이런 재벌들은 평생 써도 못 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서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승무원들 서민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더욱더 돈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이제 없어져야 될 예. 갑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질 예. 중에 갑질이죠. 자, 이 내용이 사실은 뭐 고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걸 문제를 삼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장 실사까지 지금 나간 상황 아닙니까? 일감 몰아주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법의 이름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예.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2월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재벌 총수 같은 기업들이 이점 특정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어느 매출 기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 그것은 현행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에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맞춰져 있고 예. 조만간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조사관들이 이미 대한항공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검찰에 고발을 하는 행정적 조치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판매 실적이 인사 고과에도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승무원이 얼마나 심적 압박을 받았는지 직접 토로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행마다 평균 판매액이 있고 그걸 또 최고 판매액이 있어요. 그 평균 판매액을 팀에서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팀 점수로 이렇게 순위가 나뉜다고. 세일즈 이제 이거에 전담 승무원이 있어요. 돈 걸리면 사람이 원래 제일 부담이 되잖아요. 그 듀티가 나오는데 세일즈가 걸리면 엄청난 부담이 돼갖고. 예. 야, 근데 지금 이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았고, 뭐 조양호 회장이 진짜 뭐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요즘 조금 좀 이상한 기류가 좀 감지가 돼요. 얼마 예. 전에 이제 16일 파리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항공이 이제 뭐 큰 비행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파원들에게 당연히 이제 그 조양호 회장과 이렇게 질의 응답이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당연히 이제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 질문 나왔는데, 3명이 각자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주겠다.
그리고 뭐 지금 다 보면 눈물도 흘려보고 찬밥도 먹어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3남매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도 있었고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 생활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한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싸늘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때는 법이 지금 그 어느 정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감형을 베꾼 것이지 예.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다는 거 그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3남매 고발된 이야기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